4강입니다. 44페이지. 네, 44페이지. 7번 보세요. 네, 7번 보세요. 자, 이 4강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만 한다면, 얘들아, 사실 이 4강 내용은요, 너네한테 그냥 점수 줄게 하는 내용들이야. 진짜로. 진짜. 앞에 1강하고 2강하고 3강이 좀 빡셨어, 그지? 조금 빡셨어. 기억이 안 나나? 1강과 2강이 뭐가 있는지. 복각도 있었고, 뭐 마그마 얘기도 있었고, 뭐 조금 뭐 자북, 진북 이런 거 나왔었잖아, 그지? 그래서 조금 좀 빡셨어. 그래서 이 4강에 대한 내용, 퇴적암이나 퇴적구조, 지질구조에 대한 내용들은요, 그냥 너네한테 문제, 그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요거 넘어가면 이제 5강에 지사학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지층을 보면서 누가 더 나이가 많다, 적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누가 누구보다 나이가 많다, 적다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점수 주려고 하는 문제야. 거기까지는. 그리고 절대 연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실제 지층의 나이가 몇억 살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거든. 네,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어려운 부분까지 넘기면 이제 일단은 마지막으로 지질 시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자, 지질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때 뭔 일 일어났는가? 그냥 옛날 이야기. 그냥 외우면 끝인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요 지질시대에 대한 얘기들은요. 너네 통합과학의 2학기 내용에 나옵니다. 2학기 내용에 나와서 거의 똑같이 나오거든.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가끔가다 통합과학 선생님들 중에 물리지구과학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통합과학 내용은 지구과학 원 내용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긴 한데 지구과학 수준까지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꽤 있어요. 꽤 있어. 그래서 이걸 배우고 통합과학을 배우면 통합과학은 뭐 거의 뭐 꿀일 겁니다. 네. 그래서 진도가 우리 내신 대비하기 전에 1단원이 끝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또 같이 통합과학을 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네, 가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너무 긴장하지 말란 얘기야. 가볍게 들어. 가볍게 듣고 가볍게 외워. 네, 가볍게 들으면 됩니다. 자, 일단 퇴적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아까 내가 암석이요. 아까 복습을 좀 할 때 무슨 얘기를 좀 했었냐면은 암석이라고 하는 게 화성암으로 되어서 있는 거 하나, 퇴적암으로 되어서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얘네들이 성질이 변한 변성암 하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됐죠? 자, 그 중에 퇴적암에 대한 얘기야. 마찬가지로 퇴적암이 뭔가 정의를 좀 보면은요,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퇴적물이 쌓여서 굳어진 암석을 갖다 퇴적암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보다 나는 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 형성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퇴적물이 어떻게 생기냐. 돌덩이가 풍화 침식을 일으켜가지고 부스러기들이 됩니다. 암석 부스러기들이 될 거야. 자, 그 부스러기들이 운반이 될 거야. 누구에 의해서 운반이 되냐면요. 물이나 바람에 의해서 운반이 됩니다. 나 바람 쓰고 싶었는데. 말하면서 필기가 안 되네. 물이나 바람에 의해서 운반이 됩니다. 근데 어디로 운반이 되는가? 요거 좀 적어 놓을게, 얘들아. 물이랑 바람에 의해 가지고 낮은 지대, 저지대로 운반이 됩니다.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저지대라는 거 자주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요. 바다입니다. 바다쪽. 연안 쪽 있지? 땅하고 바다하고 만나는 연안, 그 연안, 바다 이런 쪽으로 운반이 될 겁니다. 요걸 좀 기억을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얘네들이 저지대로 운반이 된 이 퇴적물들이 어떻게 돼? 쌓이겠지. 퇴적되겠지, 그지? 자,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이 속성작용이라는 걸 거치게 됩니다. 나 이것 때문에 형성과정 알아두라고 한 거였어. 속성과정. 자, 속성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부스러기들이 아니라 암석 부스러기들이 아니라 이제 암석 돌덩이가 됩니다. 자, 그럼 속성 과정이 뭔가? 속성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두 가지의 작용을 갖다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다짐 작용과 두 번째 교결 작용이라는 걸 거치게 될 거야. 자, 첫 번째 이 다짐 작용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퇴적물들이 자, 예를 들어 바다 쪽에 쌓여. 자, 1차로 와서 쌓였어. 또 2차로 와서 또 쌓이겠지? 계속 쌓이겠지, 그지? 그러면 맨 밑에 깔려있는 퇴적물들은요. 나중에 온 퇴적물들 때문에 어떻게 돼? 눌려질 거야. 그지? 계속해서 새롭게 오는 애들에 의해서 눌려질 거야.
얘가.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런 퇴적물들 사이에 이런 공간들이, 예, 공간이라고 하면 여기 이런 황토색 얘기하는 거야. 이런 공간들이 좀 넓었거든. 근데 계속해서 위에 새로운 애들이 오면서 눌러주는 다짐작용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그 사이 간격들이 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됐나요? 위에서 눌러주는 압축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퇴적물과 퇴적물 사이의 공간을 공극이라고 불러. 공극. 그 공극의 비율이 줄어들겠지. 위에서 눌러주니까 그지? 그래서 같은 부피에 더 많은 퇴적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밀도가 빽빽해지는, 밀도가 증가하는 형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다짐작용을 통해서 뭐가 달라지냐라고 했을 때는 공극률이 감소하고 밀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 됐지? 자, 그 다음에 교결작용이라는 걸 거치게 되는데요. 자, 교결작용은 어떤 거냐면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너네 그 초등학교 때나 어렸을 때, 유치원 때 그 놀이터에서 모래장난 혹은 여름에 해수욕장 가면 모래 가지고 장난 한번 해봤지? 그지? 네. 해수욕장에서 막 모래 가지고 막 이렇게 언덕을 만들고 막 했어. 단단하게 나는 내 나름대로 단단하게 했어. 근데 이게 물 한 번 오면 어떻게 돼? 그냥 다 쓸려 가잖아. 이게 돌덩이가 되는 게 아니거든, 그지? 돌덩이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안쪽에 있는 성분이 변화가 나타나서 단단하게 접착제 역할 같은 걸 해줄 애들이 필요해. 되나요? 네. 그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 녹아가지고 단단해지는 과정을 교결작용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여기 보면 네. 교결물질이라고 하는 석회물질, 규질, 산화철 같은 애들이 이제 물에 녹아가지고 침전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보면 얘들아, 이 그림도 보면은요, 네, 바깥쪽 배경의 색깔이 바뀝니다. 변한 거거든. 되니? 예, 교결물질이 물에 녹아가지고 얘네들을 단단히 연결을 시키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 교결작용이야. 요거 거치고 나면 이제 돌덩이 되는 거야. 얘가, 네. 이게 그냥 너네 쉽게 생각하면 막 그런 거야. 너네 학교에 엄청 큰 쓰레기통 있지? 내가 쓰레기통 색깔 맞춰볼까? 학교 쓰레기통 색깔 맞춰볼까? 파란 색깔. 동그란 거. 맞지? 그지? 아니야? 나 중학교, 나 고등학교 때도 다 그런 거였는데. 국룰 아니야? 국룰? 학교에 쓰레기통, 그지? 파란 색깔 큰 거. 거기에 이제 비닐봉지 넣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들아, 조금만 쓰레기를 넣으면요. 금방 찹니다. 그거 그냥 갖다 묶어서 버리니? 아니지. 뭐 해? 밟지. 그지? 한번 밟아. 발로 밟는 그 과정이 이거 다짐작용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발로 쭉 밟으면 얘가 이렇게 푹 꺼졌다가 푹 꺼졌다가 자, 만약에 이 안에서 접착제 성분 같은 것들이 있었다면 그 상태 그대로 굳겠지, 그지? 네, 그게 이제 요 교결작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너네 외워야 되는 거 퇴적암. 퇴적암은 퇴적물들이 낮은 지대로 운반이 돼서 쌓여가지고 속성작용을 거쳐가지고 퇴적암이 된다. 속성작용이라고 하는 건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다짐작용을 통해서 공극률이 감소하고 밀도가 증가하고 교결작용을 통해 가지고 교결물질들이 석회물질, 규질, 산화철 같은 물질들이 침전이 되면서 단단하게 연결을 시켜준다. 그러면서 돌덩어리, 퇴적암 된다. 끝. 됐지? 자, 이 퇴적암을 분류를 좀 해봅시다. 자, 너네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몇 가지의 퇴적암의 종류는 배우긴 했거든? 근데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야. 근데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요. 쇠설성 퇴적암, 그 다음 화학적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겁니다. 쇠설성 퇴적암은요. 뭐냐면 암석 부스러기들 있지? 부스러기들. 네, 부스러기들이 퇴적암 된 게 쇠설성 퇴적암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지표에서 풍화침식 받아서 생긴 암석 조각 혹은 화산 분출물.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외웠었던 것들이 화산재 같은 겁니다. 화산재.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퇴적암이 되는 경우, 속성작용을 거친 경우가 이제 쇠설성 퇴적암이 될 거고요. 화학적 퇴적암은 비교적 간단한 화학 반응, 뭐 증발이라든지 침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암석이 되는 게 화학적 퇴적암. 됐냐? 네. 자, 그 다음 유기적 퇴적암은 생물의 유해 같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아니 뭐 그러면 한두 개가 쌓이겠어? 엄청 많이 쌓이겠지, 그지? 네, 그런 애들이 쌓여가지고 퇴적암이 되는 걸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됐나요? 종류 봅시다. 자, 쇠설성 퇴적암 같은 경우에 외워야 될 거 동그라미 쳐줄게. 점토. 점토 진흙이다. 진흙. 모래.
자갈. 되니? 네. 점토가 쌓인 애들을 우리가 이암이라고 불러요. 근데 얘들아, 쉐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암 쉐일은 다 점토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애들이야. 됐지? 그럼 왜 하나로 통일하지? 왜 두 개?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퇴적물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줄무늬처럼 보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층리라고 해요. 층리. 근데 이 이암은요, 층리의 형태가 보이지 않아. 근데 쉐일은 층리가 있어. 같은 점토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서 이름이 좀 달라. 근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문제에 나오진 않았어. 돼? 그냥 점토로 되어져 있어? 그럼 이암과 쉐일 둘 다 점토로 되어져 있구나. 그 정도. 알겠지? 뭐 만약에 구분하시오 나온다면 학교 내신 정도에서 선생님이 언급했을 때 그때 나올 수 있고요.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아. 자, 그 다음 모래가 주된 입자인 경우 3. 자갈이 들어가 있는 경우 여감. 밑줄 친 것만 외워. 밑줄 친 것만. 알겠지? 네. 얘들아, 자갈이 들어가 있는 게요. 네, 여감인데 자갈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갈이 이렇게 입자가 크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입자가 조금씩 더 작은 모래나 점토 같은 것들이 들어갈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이 화산재, 응외암. 그냥 여기까지만 외우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알겠죠? 자, 근데 어떤 문제가 좀 나왔었냐면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모의고사에. 입자의 크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거든. 입자의 크기를. 그래서 우리가 자갈이라고 하는 거는요. 2mm 이상인 애들을 자갈이라고 부르고 모래라고 하는 건 2mm에서 16분의 1mm를 모래라고 부르고 실트, 점토, 얘들아 실트 다음이 점토거든. 입자의 크기는. 순서가 그렇게 되는데 16분의 1mm 이하인 애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좀 그렇다 그제? 근데 우리는 모래에 대한 입자의 크기만 외웁시다. 모래는 2mm에서 16분의 1mm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크면은 자갈 들어가 있는 여감이고 16분의 1mm보다 더 작으면 그거는 이제 점토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암이나 쉐일입니다. 그리고 요 크기로 되어져 있는 건 사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모래에 대한 요 입자의 크기만 외워. 요것만 외워. 알겠지? 자, 이번에 화학적 퇴적암입니다. 화학적 퇴적암. 자, 화학적 퇴적암은요. 침전이나 증발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퇴적암을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성분이 중요해. 탄산칼슘이 화학적 퇴적암이 되면 석회암이 됩니다. 석회암. 그다음 규질 성분, 규소나 산소 같은 거 들어있는 규질 성분이 화학적 퇴적암이 되면 척트라는 게 됩니다. 척트. NaCl 소금이 화학적 퇴적암이 되면 암염입니다. 얘들아 이거 순서 잘 봐. 우리 지금까지 무슨 암 이랬는데 여기는 순서가 좀 바뀌었어. 암염이야, 암염. 이게 화학적 퇴적암이에요. 우리 그냥 종류를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유기적 퇴적암 볼까요? 생물의 유해가 쌓여져서 형성이 됐다. 얘들아 식물들이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암석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석탄이라고 부르죠. 석탄. 그 다음 산호나 조개 껍데기. 얘들아 이 산호나 조개 껍데기의 성분이 뭔지 아나? 탄산칼슘. 그렇지. 탄산칼슘. CaCO3입니다. 자, CaCO3 같은 경우는 아까 석회암 만들었었거든. 그래서 산호, 조개 껍데기 이런 것들 탄산칼슘 성분이기 때문에 석회암 되는 겁니다. 그다음 규질 생명체. 여기 규질 여기 있었잖아. 규질 척트. 되니? 내가 너네한테 이제 얘기해 주고 싶은 건 이런 거야. 그럼 석회암이랑 척트는요. 화학적 퇴적암이 될 수도 있고 유기적 퇴적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되나요? 화학적도 되고 유기적도 되기는 되는데 다만 만들어지는 원리는 다르지. 얘는 증발이나 침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얘는 생물의 유해. 됐지? 생물이 구성하고 있었던 그 구성 성분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되냐? 네.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응회암 이러면 그게 무슨 퇴적암인지 알고. 돼? 폐쇄성 퇴적암. 되니? 암염 이러면 화학적 퇴적암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됐나요? 네, 그 구분하는 게 요 퇴적암 종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퇴적 구조로 갑시다. 얘들아, 내가 이 퇴적 구조에 별표를 몇 개를 칠 거냐면요. 별표를 한 4개 정도로 칠 겁니다.
아까 내가 속성 작용에 별표를 3개 쳤나? 너무 많이 친 것 같긴 한데 네, 별표를 한 4개 정도 치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지금 44페이지, 45페이지 중에서요.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거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거예요. 퇴적구조. 여기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퇴적암 종류. 뭐 이 정도. 됐지? 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제 퇴적구조에 대한 이 내용이 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됐니? 눈을 똑띠 뜨고 피곤한 토요일 괜찮니? 눈 똑띠 뜨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한번 봅시다. 내가 퇴적구조라는 건 이런 거야. 내가 퇴적암 우리 지금까지 얘기했잖아. 그지? 퇴적암을 자세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 어떤 특이한 구조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되나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렇게 퇴적암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지금부터. 알겠지? 이게 뒤에 나오는 지질구조하고의 조금 차이점입니다. 퇴적구조 같은 경우에는 퇴적암을 갖다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이런 특정한 구조들이 나오더라 라는 거고요. 지질구조는요, 지층의 구조를 보는 거거든? 야, 지층이 얼마나 큰데 그거를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을까? 아니지. 지질구조는 이렇게 멀리서 지층의 구조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되나요? 가까이서 이렇게 보는 퇴적 구조들하고 멀리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는 지질구조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좀 할 거야. 됐지? 자, 퇴적 구조 4가지입니다. 점이층리, 사층리, 연은, 건열. 점이층리, 사층리, 연은, 건열. 되니? 자, 이 퇴적 구조의 일단 목적부터 한번 내가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퇴적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되니? 알 수 있는 게 뭔가? 첫 번째, 우리가 특정 퇴적 구조를 갖다가 발견을 하게 된다면 뭘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퇴적 환경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퇴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퇴적암이나 이 지층이 쌓일 때의 퇴적 환경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 예를 들어, 뭐 얕은 데서 쌓였네. 깊은 데서 쌓였네. 건조한 데서 쌓였네. 뭐 이런 퇴적 환경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역전 여부를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층의 역전 여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층이라고 하면은 예쁘게 밑에서부터 촥 이렇게 쌓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지? 자,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 지층들을 지금 와서 연구를 하고 막 조사를 하고 하면은 보통 어떤 식이냐면요. 대부분이 다 휘어져 있습니다. 왜냐면 지각 변동을 그 사이에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됐지? 근데 휘어져 있는 것도 예쁘게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지? 이런 경우 잘 없죠. 많이 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들이 발견이 될 수 있냐면요. 이런 경우들이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들이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걸 이제 습곡이라고 하는데 이런 습곡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지?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운이 좋아서 하필이면 봤던 지층의 구조가 이 부분을 이제 보게 된 거야, 내가. 되니? 그럼 내가 여기가 제일 밑이니까 얘가 제일 먼저 생겼고 그 다음 생겼고 그 다음 쌓였겠네? 라고 얘기하면 운이 좋으니까, 그지? 맞아. 습곡이 안 일어난 부분이거든. 되나요? 근데 하필이면 내가 또 관찰한 부분이 여기네. 되나요? 얘들아, 이런 부분을 보면 여기가 지금 제일 밑이니까 여기가 제일 먼저 쌓였고 그 다음 쌓였고 제일 마지막에 쌓였구나. 여기가 제일 최근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망하는 거지. 그지?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 실제로는 진짜로 먼저 쌓인 게 누구야? 이 밑에 있는 애가 먼저 쌓였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최근에 쌓인 거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야. 이게 진짜로 밑에서부터 쌓였는지 지금 이게 거꾸로 되어져 있는 건지를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를 갖다가 지금 배우는 이 퇴적 구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층의 사이사이에 퇴적 구조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이사이에. 되나요? 근데 이 퇴적 구조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순차적으로 쌓였을 때의 나타나는 퇴적 구조의 모양과 그거를 거꾸로 돌려봤을 때 180도 돌려봤을 때 나오는 퇴적 구조의 모양을 확인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정상적으로 쌓인 형태들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그냥 밑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쌓여져 있는 역전이 안 된 상태인 건데 만약에 이런 곳은 어떻겠어? 퇴적 구조를 발견한다면 역전된 구조가 나온다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우리는 퇴적 구조의 정상적인 구조 모양과 역전 구조를 다 알고는 있어야 돼. 그래야 판단할 수 있어. 얘가 이게 역전 여부를 판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 정상적인 구조라는 게 각각 뭔가. 점이층리라는 건요. 정상적인 모양이라는 게 요겁니다. 밑에 입자들이 큰 게 있고 그 다음 중간 입자, 그 다음 더 입자가 작은 형태로 순차적으로 쌓여져 있는 요게 이제 점이층리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 사층리의 정상적인 모양은요. 어떤 거냐면 요걸로 합시다. 자, 이렇게 살짝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빗금이 쳐져 있는 거. 돼? 빗금. 자, 그 다음 연은의 정상적인 모양은요. 약간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얘들아 지금 얘기하는 이 모든 이 그림들이 다 어떻게 본 거냐면은 이렇게 지층이 이렇게 있을 때 요 지층의 앞부분 여기를 단면을 내가 지금 보는 거야. 여기를 보는 거야. 얘가 그림들이 나타내는 것들이 다 지금 이렇게 뚝 잘라서 이렇게 앞에 단면을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건열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상적인 모양이 이렇게 밑으로 움푹 파여져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럼 왜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내가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일단 점이층리 한번 봅시다. 점이층리는요. 일단 얘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얘가 만들어지는 장소가 깊은 바다나 깊은 호수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볼게. 육지, 바다입니다. 바닷물. 됐지? 이번 여름에 해수욕장 놀러 가나? 안 가나? 고1이면 그래도 아직 가도 되지 않나? 하루쯤은 가도 되지 않나? 고2, 고3이 아닌데. 자, 어찌됐건. 얘들아, 그 바다에서 이렇게 놀다 보면은 나는 꽤 깊이 멀리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꽤 멀리 튜브를 타고 멀리 나가도 사실은 이 그림에서 표시를 해보자면 우리는 어디서 깨작대고 있는 거냐면 여기서 깨작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가 아무리 멀리 나가도. 되나요? 그 정도로 지금 이 규모를 갖다 내가 얘기를 좀 하는 거야. 야, 그러면은 요 수영장에서 깨작대고 있어. 알겠지? 자, 요 깨작대는 부분 밑을 보니까요. 좀 완만한 형태의 지형들이 관찰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 대륙. 니 알아야지. 니 여러 번 들었잖아. 알아야지. 뭐야, 대륙? 붕입니다. 지붕할 때 그 붕자. 알겠지? 대륙붕. 대륙붕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경사가 엄청 심하다, 그지? 이거 뭐라 그래? 대륙 사면이라고 불러요. 대륙 사면. 경사면. 돼? 그리고 밑에 쌓이는 이 부분을 대륙대. 대륙대랑 쭉 이어져 있는 이쪽 부분을 뭐 심해저 평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뭔 일이 일어나냐. 얘들아, 대륙붕에 이 바닥에 얼마나 그 퇴적물들이 많겠어, 그지? 자, 그 퇴적물들이 같이 이제 물살에 의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야. 이동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 이동을 하다 보니 이렇게 훅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떨어졌을 때 입자의 크기가 큰 애가 먼저 떨어지겠어? 작은 애가 먼저 떨어지겠어? 큰 애가 먼저 떨어지고. 그래서 큰 애가 밑에 먼저 이렇게 쌓이게 되고요. 그 다음 작은 애들 쌓이게 되고, 더 작은 애들 쌓이게 되고, 더 작은 애들 쌓이게 되면서, 그러면서 암석을 만들게 됩니다. 됐나요? 얘들아, 이 구조가 점이층리야. 그러니까 점이층리는 이렇게 급격한 경사를 통해 가지고 빠른 입자의 흐름이 있었다가 그랬다가 쌓인 애들을 갖다가 점이층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나요? 이런 입자의 흐름을 뭐라고 하냐면요. 저탕류라고 합니다. 저탕류를 통해 가지고 이동했었던 입자들이 크기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이 암석을 저탁암이라고 부르고요. 그때 나타난 이 구조를 점이층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니? 네, 그러면 점이층리가 만들어지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 깊은 곳. 돼? 근데 이게 꼭 바다는 아니어도 돼. 호수 중에도 진짜 깊은 데 있거든? 그런 깊은 호수도 가능합니다. 이해가나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좀 나왔었냐면요. 너네 낚으려고 이런 문제들이 나온 적이 있었어. 이 점이층리가 바다에서 생성되는 걸로, 이렇게 깊은 곳에서만 생성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 애들은 점이층리가 육상 환경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을 틀렸다라고 하거든. 근데 얘들아, 강이나 호수 같은 건 육상 환경에 속해 있는 곳이야. 환경 자체가. 그러면 호수에서도 점이층리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육상 환경에서도 점이층리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네, 깊은 호수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점이층리예요. 됐나요? 그럼 얘들아, 이게 한 개만 생기겠냐고. 이 점이층리가 여기 한 개가 생기겠냐고. 위에 또 생기고, 위에 또 생기고, 여러 개가 생길 수 있겠지. 퇴적물들은 계속 내려오니까. 지층이 쌓이면서. 됐니? 자, 그럼 만약에 이 쌓였던 지층들이 아까처럼 휘어가지고 역전이 됐다고 칩시다. 역전 구조 모양 어떻게 될까? 모양 어떻게 될까? 그렇지. 입자가 큰 애들이 위에 있고. 되나요? 입자가 중간인 애들, 더 작은 애들,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되나요? 얘들아, 여기 우리 책에다가 밑에 여기 여백에다가요. 네, 역전 구조 해가지고 내가 역전 구조 4가지 다 그려줄 거거든. 네, 여기 네모 한 칸 해가지고 역전 구조 점이층리 한번 그려봐봐. 방금 그린 것처럼 입자가 큰 애들, 그 다음 중간 애들, 그 다음 더 작은 애들, 네, 이런 식으로. 됐나요? 됐나요? 네, 이게 점이층리의 역전 모양입니다. 역전 구조 외워야 된다고 했었어. 알겠지?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층리야, 사층리. 자, 사층리를 좀 보면은 얘는 어디서 보통 만들어지냐면요. 물이 흐르거나 바람이 계속해서 부는 지역에서 만들어져. 왜냐? 물이나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게 바로 이 사층리거든. 자, 내가 요 예시를 사막으로 한번 들어볼게. 사막으로 이번엔. 자, 여기 사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막이. 됐나요? 자, 그럼 사막이 바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불어온다고 한번 해볼게. 네, 바람. 왜냐면 이 바람에 의해서 엄청난 모래 먼지 같은 것들이 같이 이동을 하겠죠. 모래들이 쓸려가지고. 자, 이동을 하는데, 자, 요 뒤편을 좀 보면은, 요 뒤편은 이 바람에 의해서 지금 영향을 받는 곳이야, 못 받는 곳이야? 못 받아. 막혀 있잖아. 그지? 모래에 의해서, 그지? 그래서 이 모래들이요, 바람에 의해서 같이 막 이렇게 언덕을 같이 넘어가거든? 자, 넘어가는데 문제는 넘어가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바람의 영향을 받지 못해. 그럼 뭐 하겠어? 쌓이겠지. 그래서 와가지고 쌓이고, 와가지고 또 이동에 쌓이고, 와서 또 쌓이고, 되나요? 네, 이런 식의 지속적인 쌓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사층리예요. 되나요? 네, 이게 사층리인 거야. 그래서 사층리의 모양을 좀 보게 되면 어떤 모양이냐?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거 역전 한번 시켜볼까? 이거 역전시키면 어떻게 돼야 돼? 살짝 아래로 움푹한 형태이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움푹한 형태의 네, 이런 해적 구조를 나타내게 될 겁니다. 이게 사층리예요. 사층리. 그래서 얘들아, 사층리 같은 경우에는 모양을 보게 됐을 때, 모양을 보게 되면은요, 네, 어디서 퇴적물들이 공급되는가에 대한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와서 쌓이고, 되니? 와서 쌓이고니까. 돼? 이쪽에서부터 퇴적물들이 공급됐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이게 사층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됐나요? 얘들아, 지금 그림 말고요. 옆에 나와져 있는 요거 사진들, 이런 걸 보면은, 네. 밑에서부터 큰 거부터 작은 걸로, 여기도 축축축축 이렇게 빗금의 형태로 나와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진이나 그림이나 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단면을 바라본 형태다. 됐나요? 네, 요게 점이층리, 사층리에 대한 얘기였다. 되니? 얘들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퇴적 구조를 통해서 퇴적 환경과 역전 여부를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퇴적 환경도 같이 외워야 됩니다. 됐죠? 네. 자, 5분 쉬겠습니다. 5분 쉬었다가 연은이랑 건열할게. 자, 퇴적 구조 계속 가봅시다. 얘들아, 퇴적 구조가 연은하고 건열이 남았습니다. 자, 내가 여기서 연은하고 건열을 갖다가 조금 나눠서 지금 좀 쉬었다가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약간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점.
뭐냐면 지금 점이층리나 사층리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 사진이나 모식도가 다 그림이 다 뭐냐면은 다 단면을 쳐다본 거야. 단면을. 알겠지? 자, 근데 연은하고 건열을 보면은요. 이 연은이라고 하는 거는 생긴 게 약간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게 지금 울룩불룩하게 생겼거든? 그리고 사진을 보면요. 이게 단면의 사진이 아닙니다. 어디서 바라본 사진이냐면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사진이야. 얘가 이 사진, 요 두 개의 사진이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단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 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보이는 이 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알아둬야 됩니다. 층리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층리면. 돼? 근데 층리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연은하고 건열밖에 안 됩니다. 자, 점이층리나 사층리는 층리면으로 관찰을 할 수 없어. 알겠지? 그래서 이게 보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층리면으로 관찰 가능한 퇴적 구조가 누구랑 누구다. 연은이랑 건열이다. 이런 걸 물어봐. 알겠지? 네, 그래서 이거 좀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층리면에서 관찰 가능한 건 연은과 건열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연은을 보게 되면은요. 연은이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울룩불룩한 형태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어디를 연상을 하게끔 하냐면 해수욕장, 또 나왔어요, 해수욕장. 근데 해수욕장 좀 얕은 물가 쪽을 가게 되면요. 그 해수욕장 바닥 쪽을 보게 되면 바닥이 약간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니? 바다를 안 가나? 아니, 네, 그래요. 네. 바다 있잖아, 지금 바다. 네, 해수욕장을 가게 되면은 좀 얕은 바다 쪽을 가게 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다의 바닥 부분이 살짝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그 얕은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이 이렇게 파도 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살짝 움푹 들어간 요 부분이 이렇게 소용돌이가 위에 얕은 물하고 소용돌이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소용돌이가 생기다 보니까 옆쪽으로 이제 모래들이 조금 이동을 해서 양 옆은 좀 모래가 쌓이고 밑은 또 이렇게 약간 움푹 파이고 되니? 예, 요게 막 이렇게 깊게 이렇게 움푹 파인 건 아니지만 살짝 울룩돌룩하게 생긴 게 요게 연은이야. 연은. 얘들아, 요게 굳어진 형태입니다. 굳어진 형태가 이 연은이라는 퇴적 구조야. 그래서 이 연은은요, 생긴 장소가 수심이 얕은 곳입니다. 수심이 얕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퇴적 구조가 연은이다. 얘들아, 옆에서 단면을 봅시다.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약간 파도 치는 것처럼 밑으로 움푹움푹 파인 요게 이제 연은의 모식도입니다. 그럼 그림을 그려봐. 역전 구조 그려봐. 얘들아, 거꾸로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이게 연은의 역전 구조가 됩니다. 연은의 역전 구조. 됐나요? 자, 그 다음 건열 갑시다. 건열. 얘들아, 건열은요. 네. 사진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암석이 막 쩍쩍 갈라져 있는 느낌이야. 그지? 네. 이게 왜 그런 거냐? 건조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퇴적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됐나요? 얘들아, 건조한 환경이라고도 되어져 있고요. 이거를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또 풀어서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기에 노출된 적이 있냐 없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 그러니까 대기에 노출이 된다는 얘기는 땅이 대기에 노출된 거는 물이 없는 상태로 바짝 말랐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쫙쫙쫙쫙 갈라져 있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측리면으로는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옆에 단면으로는 이게 쐐기 모양으로 밑으로 움푹움푹 파여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됐죠? 자, 역전구조 그리세요. 어떻게 그려야 될까? 위로 이렇게 뾰족뾰족 위로 뾰족뾰족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내가 퇴적 구조 같은 경우에는 퇴적 환경과 역전 구조의 모양이 어떤지, 정상 구조의 모양이 어떤지를 잘 기억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됐죠? 됐죠? 넘어갑니다. 자, 퇴적 환경, 우리나라의 퇴적 지형. 네, 간단히 보고 넘어갑시다. 자, 퇴적 환경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육상 환경, 연안 환경, 해양 환경, 이렇게 세 가지예요. 네, 각각의 이제 거기에 속해져 있는 애들이 나옵니다. 네, 육상 환경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네, 육상 환경, 땅만 생각하면은 너네가 빙하라든지 강이라든지 호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빼먹을 수 있어. 근데 강이나 호수, 빙하 같은 것도 다 육상 환경에 속합니다. 요것 좀 기억하면 돼.
자,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주면 좋은 게 선상지라는 거예요. 선상지. 자, 선상지가 어디 있냐면 얘들아 모양을 보면 여기 선상지가 있어요. 자, 선상지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내가 간단히 설명할 거거든. 잘 들어봐. 이게 너네가 어디서 들어봤던 거야. 봐봐. 산이 있어요. 산. 산이 있고 산에서 퇴적물들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내려와. 돼? 그러면 이 경사가 있으니까 산에서는 이 내려오는 유속이 좀 빠른 상태겠지, 그지? 그러다가 누굴 만나? 평평한 평지를 만납니다.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퇴적물들이? 못하지, 평지인데. 그지?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 쌓이겠지? 얘들아, 쌓일 때 어떤 식으로 쌓이냐면은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부채꼴 모양으로 쌓이게 됩니다. 되나요? 이게 선상지입니다. 그럼 선상지는 유속이 퇴적 속도가 좀 이동 속도가 빠르다가 확 느려져서 퇴적이 되는 거야. 되니? 이거 약간 아까 점이층리 기억나지 않니? 대륙 사면에서 퇴적물들이 빠르게 내려오다가 대륙대라는 평지를 만나면서 쌓인 거. 네, 약간 원리가 비슷합니다. 유속이 빠르다가 느려져서 쌓여진 퇴적 환경입니다. 되나요? 자, 얘들아, 이런 게 연안 환경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연안은 뭐냐면요, 육상과 그다음에 바다의 중간 만나는 곳, 거기를 우리가 이제 연안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연안에 보면 여기 삼각주라는 게 있어요. 삼각주. 이 삼각주도 원리가 조금 비슷하거든. 자, 봐봐. 삼각주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삼각형 모양. 되나요? 자, 이게 지금 강에서부터 이 강이 폭이 좁다 보니까 유속이 좀 빨라. 빠르게 막 이동을 하면서 퇴적물들을 막 이렇게 쓸어가지고 같이 온단 말이야.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냐? 바다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넓잖아. 그러니까 유속이 느려. 막 빠르게 오다가 유속이 확 하고 느려지는 거야. 되나요? 그럼 빨리 운반이 되다가 느려지니까 그 자리에 퇴적이 됩니다. 그게 요 강의 하구, 바다와 만나는 지점에서 삼각형의 모양으로 퇴적물이 쌓이는 삼각주입니다. 선상지, 삼각주, 그 다음 아까 여기 대륙대에서의 점인층리, 요게 좀 다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되나요? 네. 해양 환경, 아까 대륙분, 대륙대, 대륙사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해양 환경에 속한다. 끝. 됐지? 자, 밑에 우리나라의 퇴적 환경. 우리가 화성암을 배우면서도 마지막에 이제 우리나라에 그럼 화성암 뭐 있나 이런 것들 했었잖아, 그치? 자, 퇴적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적암도 우리가 다 이제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퇴적 환경들, 퇴적암들이 뭐가 있나를 볼 겁니다. 근데 퇴적암은요, 우리나라의 퇴적암은요, 그 화성암처럼 예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외워야 될 게 딱딱 두 가지 뭐 이런 게 아니야. 좀 많아. 공통점도 없어. 그냥 외워야 돼. 대신 내신에 나온다면은 학교 선생님이 찝어주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나는 지금 제일 많이 언급이 됐었던 퇴적 환경들만 너네한테 얘기를 좀 해줄게. 그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것들. 알겠지? 자, 보세요. 여기 강원도, 태백시, 구문소 이거 외워야 되고, 다음 요거 마이산 외워야 되고, 덕명리 해안, 수월봉 이렇게 네 가지. 요거는 진짜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얘들아, 저기 강원도, 태백시, 구문소, 저 강원도라고 나오는 적도 있고요. 구문소라고 그냥 바로 나오는 적도 있습니다. 됐죠? 자, 근데 강원도가 나왔다? 그러면 고생대 때 만들어진 석회암 지대다. 이게 그냥 자동으로 떠올라요.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 강원도, 구문소, 고생대, 석회암 지대. 이게 약간 기억인데 시옷인데 기억처럼 보이지 않니? 자, 석회암지대. 되니? 그리고 아까 고생대라 그랬잖아. 고생대의 표준화석이 삼엽충이거든요. 삼엽충까지. 됐나요? 뭐 그렇다고. 이렇게 외우라고. 강원도, 구문소, 고생대, 네, 석회암지대, 삼엽충. 뭐 이렇게 외워주세요. 그래서 강원도 하면 이제 너네들 머릿속에는 강원도? 고생대인데? 석회암지대인데? 이게 떠올라요. 알겠지? 알겠지? 네, 얘들아 이 밑에 여기 강원도 또 나오거든요. 강원도. 되니? 뭐가 떠올라야 돼? 석회암지대야. 석회암지대. 네, 다 또 석회암지대. 고생대 석회암지대. 됐나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전라북도 지단군 마이산. 얘들아 산 보여줄게. 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되게 특이하다, 그지? 뭐냐면 약간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는 게 보여.
자, 이거 왜 그런 거냐면요. 원래 이 산이 이렇게 평평한 평지였어. 근데 여기에 뭐가 많았냐면요. 여감들이 많았습니다. 즉 자갈들이 막 이렇게 박혀져 있는 상태였어. 근데 그게 융기를 하면서 이렇게 위로 후 이렇게 솟구쳐 올랐어. 그러는 과정에서 한쪽 면이야, 한쪽 사면이 태양빛을 많이 받거나 하게 됐을 때 이 여감들이, 자갈들이 이렇게 침식해갖고 굴러떨어져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갈들이 빠진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어? 움푹움푹 파이겠지, 그지? 네, 그 파인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타포니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그래서 마이산 타포니, 마이산 타포니, 이게 외워져야 돼. 알겠지? 네. 그다음 경상남도 덕명리 해안이면 덕명리 해안. 일단 덕명리 해안은요, 지금 가도 뭘 볼 수 있냐면요, 네, 공룡 발자국을 볼 수 있습니다. 공룡 발자국. 지금 가면 있어. 덕명리 해안에 있어. 네, 돌에 이렇게 찍혀져 있습니다. 됐죠? 그럼 공룡이라고 하는 거는 중생대의 표준화석이지. 맞지? 그리고 얘들아, 발자국이 잘 찍히려면 여감 같은 데는 발자국 잘 안 찍혀. 자갈들이 속해져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점토나 모래 같은 데에 발자국이 잘 찍혀져 있습니다. 쉐일이나 사암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형태고요. 생성될 때 그 당시의 환경은요, 호수 환경이었습니다. 호수 환경. 그러니까 육상 환경이었어. 육상 환경. 호수 근처. 되나요? 되나요? 네. 저걸 보고 자꾸 애들이 이런 보기들이 나오거든. 이 덕명리 해안이 생성될 당시에 해양 환경이었다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왜냐면 지금 해안이니까. 근데 이거 틀린 말이야. 해양 환경 아닙니다. 호수니까 육상 환경이에요. 되나요? 되나요? 네, 이런 것들도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제주도 한강면 수월봉. 수월봉. 얘들아.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월봉. 여기는요, 관광지입니다. 제주도. 지금 가면은 쭉 따라서 걸을 수 있어. 걸을 수 있어. 내가 제주도를 진짜 많이 가봤는데 아직 수월봉은 안 가봤어. 아직 안 가봤어. 근데 여기 뭐가 유명하냐면요, 이 제주도 자체가 화산섬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화산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응회암층이 있습니다. 응회암층. 그래서 층리가 우악하고 엄청 거대하게 진짜 예뻐. 나 가볼 거야. 가볼 거야. 언젠간. 언젠간 가볼 거야. 예. 그래서 이게 나타나져 있는 게 제주도 한강면 수월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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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회암층. 이거 기억하면 됩니다. 됐죠? 끝. 퇴적구조 끝. 됐니? 넘어갑니다. 지질구조. 자, 지질구조는요, 지층의 모양을 보는 겁니다. 지층의 모양을. 자, 지층의 모양을 보면서 거기에 특이적으로 나타나 있는 구조 5가지를 볼 겁니다. 순서대로. 습곡, 책에 나와 있는 순서를 적겠습니다. 단층, 전리, 부정합, 관익과 포획. 이렇게 5가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습곡 볼까요? 습곡? 얘들아, 습곡은 뭐냐면 지층이 휘어져 있는 걸 습곡이라고 합니다. 원래 지층이 생긴 게 밑에서 차 이렇게 쌓여있다고 했었지, 그지? 자,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휘어있는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지층에 어떠한 힘이 가해져야 휘어지냐면 얘들을 갖다가 옆으로 이렇게 눌러줘야 되니? 이러한 습곡의 구조가 나타날 거야. 얘들아, 이 안쪽으로 작용하는 이런 힘을 뭐라고 부르나요? 3글자 뭐라고 부르나? 그렇지, 횡압력. 횡압력이라고 하는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작용할 때 그때 이런 습곡 구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되나요? 근데 얘들아, 횡압력만 작용한다고 해서 절대로 이 습곡이 만들어질 수는 없어. 왜냐? 아니, 땅이 얼마나 딱딱하니, 그지? 근데 얘들을 갖다가 이렇게 휘어주기 위해서는 땅이 좀 말랑말랑해야 돼. 어느 정도 조금 말랑말랑해야 돼. 유동성을 가져야 돼. 얘들아, 그곳이 어디냐면요, 지하 깊은 곳입니다. 지하 깊은 곳에 고온 고압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횡압력을 받았다? 그러면 습곡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됐지? 네. 이런 지표같이 딱딱한 땅에 횡압력이 작용하잖아? 그럼 습곡 안 나타납니다. 대신 땅이 뚝뚝 끊기는 단층이 나타나긴 해요. 종류가 달라지는 거야, 지질구조의 종류가. 그래서 위치를 좀 알아줘야 됩니다. 횡압력을 받았어. 근데 거기가 지하 깊은 곳이야. 습곡 나타나. 자, 습곡의 이름, 명칭 좀 봅시다. 다 외울 필요 없고요, 얘들아. 봐봐. 습곡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위로 높게 솟구친 이 부분을 배사라고 할 거고요.
아래쪽으로 움푹 들어간 부분을 향사라고 할 겁니다. 되나요? 배사, 향사. 그래서 문제에서 요 부분을 이렇게 화살표로 해가지고 얘가 배사냐 향사냐 이렇게 완전 직접적으로 물어봐. 그러니까 알아둬야 돼, 알겠지? 알아둬야 돼. 배 튀어나온 부분이 배사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지? 그렇게 외워. 배 튀어나온 거 배사. 됐지?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 뭐냐면은 여기는 지금 산의 모양과 지층의 모양이 일치해. 근데 어떤 경우들이 있을 수 있냐면요. 산은 이렇게 생겨져 있는데 그 안쪽에 있는 지층의 모양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 돼? 그러면 여기를 갖다 가리키고 여기가 배사냐 향사냐 물어보거든. 뭘까요? 향사입니다. 되나요? 우리 산의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뭐의 모양을 보는 거야? 지층의 모양을 보는 거야. 지질 구조니까. 따라서 이 부분은요. 향사입니다. 아,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있어요. 이거 기출됐습니다. 네, 기억을 해둡시다. 됐지? 자, 그러면 배사, 향사 했고, 얘들아, 배사, 향사 중에서도 보면은, 네, 배사랑 향사. 네, 요 축을 배사축, 향사축, 이런 습곡축이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 얘들아, 이런 축들이 예쁘게 이렇게 착착 이렇게 딱 서 있다. 정습곡. 이라고 부르고, 요거 이렇게 살짝 누워있다. 경사습곡이라고 부르고, 얘들아, 이거 아까 봤지? 누워있는 거, 그지? 완전 누워있는 거. 얘들아, 이게 누울 와자 써가지고요. 횡와습곡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횡하습곡에서 아까 얘기한 그런 역전 구조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겠죠. 되나요? 네,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습곡 끝. 됐지? 네, 넘어갑시다. 단층. 자, 단층은요. 지층이 끊어졌다. 끊을 단자야. 지층이 끊어진 형태를 단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끊어져? 땅이 딱딱한 거야. 힘을 받았는데 땅이 딱딱해. 그러니까 이게 휘어지는 게 아니라 뚝 하고 끊기는 겁니다. 그게 단층이에요. 자, 단층은요. 종류가 일단 세 가지로 나뉩니다. 종류가 세 가지. 앞에 봐. 자, 정단층, 역단층, 주양이동단층으로 나누는데 내가 이거를 일단 이렇게 둘로 나눠보면은 이 정단층과 역단층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지층들이 위아래 수직의 이동이 있어. 근데 이 주양이동 단층은요. 수직의 이동이 아니라 그냥 수평 이동입니다. 어긋나는 거야. 이런 거 많이 봤는데 통합과학에서 나왔었는데 무슨 단층? 편원 단층. 그렇지. 이 주양이동 단층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변환 단층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양이동 단층들은 이렇게 어긋나는 수평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정단층, 역단층이 이제 수직의 움직임이야. 자, 근데 이 단층이요. 우리가 지층을 좀 그림을 그려보면 네,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이게 어긋날 때 보통 이런 정단층, 역단층은 단층면이 이렇게 비스듬합니다. 자, 이 비스듬한 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위치를 상반과 하반으로 좀 나눌 거거든. 상반과 하반. 요 면을 기준으로 위쪽에 넓은 면을 가지고 있는 얘네들의 상반, 밑에 있는 애들의 하반 이렇게 나눌 건데 요거 좀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람을 여기다 좀 그려보세요. 사람을 그려가지고 상반신 포함하면 상반, 하반신 포함하면 하반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단층 면에다가 사람 그리면 돼. 알겠지? 예. 이렇게 다 얘기해. 다 얘기해. 나도 우리 지구학 선생님한테 배웠어. 나의 지구과학 선생님의 지구과학 선생님으로부터 이렇게 알려줍니다. 네, 상반신, 하반신으로 상반, 하반을 나누면 됩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닌데 이제 뭐를 애들이 많이 헷갈려하냐면 그럼 여기가 상반이고 여기가 하반이잖아? 맞지? 자, 항상 단층을 구분하는 기준은요. 상반 기준이에요. 상반이 어디로 갔는가? 그러니까 상반이 내려갔을 수도 있고 상반이 올라갔을 수 있어. 자, 그럼 정단층을 보면은 지금 단층면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상반이 아래로 내려간 형태야. 그럼 이게 상대적으로 하반은 올라간 것처럼 보이잖아. 맞지? 위아래로 상반이 내려가고 하반이 올라간 이런 형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가해졌을 때 이런 정단층이 나타나냐면요. 양 옆으로 잡아 당겨야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애들을 양 옆으로 잡아 당겨줘야 어떻게 돼? 상반이 미끄러져 내려오게 되는 거야. 얘가 얘들아 상반이 아래로 이동을 하는 단층을 우리가 정단층이라고 부르고요. 옆으로 잡아 당기는 힘을 뭐라 그래? 장력이라고 부릅니다. 장력. 발산형 경계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의 단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장력이 작용하니까. 자, 역단층은요. 상반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돼? 이거 위로 이렇게 올라갔지, 그지? 이거 왜 올라가?
안으로, 그렇지. 횡압력 작용하니까. 얘들을 갖다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니까, 그지? 네, 상반이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거야. 되나요? 네. 그래서 상반이 위로 올라가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역단층이라고 할 거고, 얘를 횡압력이 작용했을 때 나타나는 단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이게 상반이 아래로 갔는지 위로 갔는지, 어떤 게 정단층인지 역단층인지를 많이 헷갈려 하거든. 기준을 어떻게 삼으면 되냐면요. 일단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게 상반이야, 상반. 상반이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는 거. 우리가 보통 밑에 있는 애들이 위로 올라가는 걸 뭐 역행한다, 역주행한다 이런 표현을 써. 그지? 역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역단층인 거야. 얘가. 그리고 정단층은 정단층, 지읒, 장력 지읒, 지읒 이렇게 외워주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역행하는 역단층은 눌러줘야 역행하는 거야. 횡압력. 그럼 나머지 정단층은 장력. 되나요? 네. 이렇게 외워주면 되고요. 주양이동단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물론 있긴 한데 그 힘은 전단응력이라고 하는 힘이고 G2에 나오는 힘이라 우리는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됐죠? 그냥 주양이동단층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변환단층이다라는 걸 적어두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층은 온도가 낮은 곳에서 뚝뚝 끊기는 겁니다. 지표에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리 갑시다. 전리. 자, 전리는 뭐냐면요. 얘들아, 전리는 말이 좀 어렵잖아. 그치? 근데 전리가 뭐냐면 틈, 균열 이런 게 전리입니다. 틈, 균열 이런 거. 알겠지? 그래서 보면은 암석 내에서 형성된 틈이나 균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전리라고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전리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주상전리와 판상전리인데 주상전리가 기둥 주자의 모양상자거든. 기둥 모양이에요. 어떤 기둥? 육각기둥 모양입니다. 제주도 가봤어? 가봤어? 제주도 가면은요. 이런 주상전리가 그 제주공항 뒤쪽에 용두암 보러 가면 그 주상전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주도에 이런 주상전리가 생길 만한 환경이다라는 뜻이거든. 얘들아, 이 주상전리가 생기는 요 생성 과정이 너무 중요한데 어떨 때 생기냐면요. 굉장히 빠르게 식을 때입니다. 마그마가 터져 나왔어. 마그마 터져 나왔는데 그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냉각이 되게 되면은 각각의 중심점을 기점으로 다 이 중심점을 기점으로 수축하는 거야. 그럼 중간에 이런 뭐가 생겨? 틈 같은 게 생기겠지, 그지?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육각 기둥의 형태로 보이게 된다는 거야. 돼? 주상전리 왜 생겼어? 빠른 냉각 때문에 수축돼서 생긴 게 주상전리고요. 그럼 얘는 빠른 냉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표에서 굳어지는 화산암에서 잘 발생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화산암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현무암이잖아. 그래서 현무암에서 우리가 많이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주상전리예요. 주상전리는 제주도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되나요? 주상전리는 저러한 화산암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선 다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제주도, 울릉도, 독도, 백두산, 한탄강이라고 하는 그 주변 같은 데서는 주상전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방금 얘기한 제주도, 울릉도, 독도 이거는 우리 3강에 보면은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화산암 얘기할 때. 자, 판상전리 갈까요? 판상전리는 판 모양의 균열이나 틈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거는 이제 어디서 많이 생기냐면요. 심성암에서 많이 생기는데 일단 모양 자체는 주상전리처럼 기둥이 아니라요. 판판한 판 모양입니다. 얇은 판 모양들이 여러 개가 겹쳐져 있는 형태에서 하나씩 벗겨지는 이런 박리 현상 같은 것들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판상전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겼나? 자, 보면은 지금 지표가 있고요. 지하 깊은 곳에 심성암이 존재를 하고 있었어. 근데 이 지하 깊은 곳에 심성암이 존재하다 보니까 얘는 위쪽에 있는 땅들이 이 암석을 엄청 누르고 있었던 거야. 압력이 어때? 되게 큰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되게 쪼그라져 들어있는 상태겠지. 압력이 엄청 크니까. 근데 이 심성암의 요 암석이요. 위쪽으로 융기를 합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갈 거야. 알겠지? 자, 위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겠어? 압력이 줄어들겠지? 압력이 줄어들겠지? 얘들 압력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 부피가? 팽창하는 거야.
되나요? 얘들아, 부피가 팽창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너네 뭐 그런 거 본 적 있니?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엄청 되게 이렇게 초고도 비만인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그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살이 너무 갑작스럽게 확 찌면은 이렇게 튼살 같은 거 생기는. 네? 아니면은 그 임신하신 분들 보면은 배에 막 이렇게 흰 색깔 줄같이 튼살 같은 거 생기거든.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급격한 팽창 때문에 그래. 급격한 팽창 때문에. 되니?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암석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부피가 이렇게 확 이렇게 팽창하니까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균열이 생기게 돼. 암석들 사이사이에. 되나요? 네. 그런 것들이 판상전리입니다. 판상전리. 되나요? 내가 전리가 균열이나 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심성암들이 지표로 노출이 되면서 압력이 감소하고 부피가 팽창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이게 판상전리. 되니? 그래서 그런 균열이 생기다 보니까 얘들이 얇은 판 모양이라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벗겨질 수 있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런 박리 현상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네, 판상전리가 나타나져 있는 사진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약간 굉장히 얇은 판들이 되게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니? 이런 틈이나 균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판상전리. 심성암에서 많이 생기는 형태고요. 우리나라에서의 심성암이 이제 보통 화강암들이 많기 때문에 화강암에서 잘 나타나는 형태다. 화강암, 우리나라의 화강암 어디에 있냐면요. 주로 어디로 많이 예시가 나왔냐면은 그 북한산의 인수봉, 설악산의 울산바위 이런 거였거든. 북한산 인수봉은 내가 북한산을 가보진 않았는데 그 사진 같은 거 보면은요, 사람들이 좀 험악한 코스 같은 경우에는 그 돌을 갖다 이렇게 밧줄 잡고 올라가거든. 그 돌이 화강암이야. 그 돌들 같은데 잘 보면은 이런 거 볼 수 있어. 판상전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나요? 네. 이게 판상전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어. 2개 남았어. 2개. 우리 지금 뭐 배웠니? 습곡 배웠고, 단층 배웠고, 전리 배웠습니다. 되나요? 네. 부정합 갑시다. 부정합. 자, 부정합은요, 2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어제 우리 중3짜리 애들 중에 지구학을 하는 애들이 있어. 그래갖고 꼬꼬마들한테 얘들아, 부정합이 2개가 합쳐졌어. 부랑 정합일까? 부정이랑 합일까? 이랬어 내가. 이 꼬꼬마들이 부정! 합! 이러는 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부랑 정합입니다. 한자를 좀 알면 느낌이 좀 올 수 있습니다. 너네가 알고 있는 부 1개밖에 없잖아. 아니다. 2개 있구나. 2개 아니야? 2개 아니야? 아비부자 있잖아. 그거 알잖아, 그지? 그래, 아비부 알고. 또 하나 알고 있는 거 뭐 있어? 안일부, 그렇지. 안일부자야, 안일부자. 그냥 부정합은 의미가 뭐냐면요, 정합이 아니란 뜻입니다. 정합이 뭐지? 이럴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정합은요, 지층이 쌓일 때 순서대로 쌓이는 게 정합입니다. 그럼 부정합은 순서대로가 아니라 중간에 불연속적으로 지층이, 그러니까 퇴적이 중단된 시기를 가지는 걸 우리가 부정합이라고 할 거야. 그럼 왜 퇴적이 중단됐는가? 네, 과정을 통해서 원리를 한번 봅시다. 일단 이 부정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순서적으로 퇴적 같은 것들이 일어나. 어디서 일어나? 저지대. 보통 바다 밑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바다 쪽에서 순차적으로 퇴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뭔 일이 일어나냐? 융기가 발생해요. 융기가 뭐야? 밑에 있었던 애가 솟구쳐 올라가는 게 융기입니다. 산이 만들어지는 이런 게 융기거든. 융기가 일어나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제 높은 곳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퇴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퇴적은 낮은 지대에서만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융기가 되면서요, 여기서 퇴적이 중단이 됩니다. 되나요? 퇴적이 중단이 돼요. 언제까지 중단이 되는가? 높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물이나 바람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침식, 깎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풍화 침식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암석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데 이렇게 막 존재를 하게 될 거고,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침식을 거친 이후에 침강을 합니다. 밑으로 훅 내려앉아, 땅이. 되니? 자, 이 침강이 일어나기 전까지 퇴적의 중단이 쭉 이어지다가 침강이 일어나서 다시 물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새로운 퇴적물들의 퇴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이해가?
그럼 퇴적이 중단되는 시기, 요 시기가 부정합이 나타난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지? 내가 뭐 살면 한 100살 100살보다 못 살 수도 있어. 길게 살아서 한 100살 살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100년 동안에 내가 이 부정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을까? 못 봐. 아니, 산이 갑자기 평지에서, 그것도 평지도 아니야. 바다 밑에 있었던 지각이 융기에서 산을 만들었다가 다시 산이 없어지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몇백 년, 몇천 년 걸릴 수도 있어요. 이해 가나요? 네. 그래서 이런 부정합 같은 것들이 생기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나타나는 일들이고, 따라서 이 퇴적이 중단되는 시기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퇴적이 중단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알겠어? 자, 그러면 마지막에 결과값을 좀 보게 되면은요. 밑에 이제 예전에 만들어져 있었던 여기 퇴적됐었던 얘네들이 이제 막 중간중간에 이제 지각 변동도 받고 해가지고 습곡이 일어나기도 했어. 그지? 그 위에 보니까 경계면 같은 게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애들이 지금 퇴적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보이나요? 얘들아, 이 경계면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부정합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부정합면. 됐나요? 자, 근데 눈 좋은 애들, 자, 부정합면 한번 싹 봐봐. 얘들아, 거기 그 부정합면 있는데 막 동글동글동글한 약간 암석 같은 거 보여? 자갈 같은 거 보여? 얘들아, 요 동글동글한 요 암석 부스러기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기저역암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부정한 면이 있으면 확대해서 좀 그려보면은 부정한 면 위쪽에 이렇게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는 애들이 있어요. 부정한 면 위쪽에. 이런 애들을 우리가 기저역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저역암. 이 기저역암이 뭐냐면요, 아까 요 침식 과정에서 생겼던 이런 암석 부스러기들 있지, 그지? 그런 암석 부스러기들이 같이 이렇게 침강하면서 내려와가지고 위쪽에 이제 쌓인 형태야. 그러면 이 기저역암이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얘들아, 기저역암이 있으면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요 이렇게 어긋나 있는 요 부분이 100% 부정한 면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기저역암은 약간 여기가 부정한 면이야 라고 알려주는 힌트 같은 거야. 이해가? 근데 그러면 부정한 면은 모두 다 기저역암을 가져야 하는가? 그건 아니야. 기저역암이 없어도 부정한 면일 수 있어. 근데 기저역암이 있으면 더 확실하게 여기가 부정한 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기저역암이 나타났다, 여기 부정한 면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값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부정합은요,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져 있냐? 일단 기준은 부정한 면과 아래쪽에 있는 애들 사이의 관계를 보면 돼. 부정한 면과 그 아래 지층의 관계. 얘들아, 부정한 면과 아래 지층을 보니까요, 얘들이 어때? 평행합니다. 그지? 네. 평행 부정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사 부정합 볼까요? 경사 부정합 보면은 부정한 면에 대해서 아래 지층이 어때? 기울어져 있지? 맞니? 요게 경사 부정합이에요. 됐나요? 자, 마지막 난정합은요, 얘들아, 생기기 어려운 부정합을 난정합이라고 하는데, 왜 생기기 어렵냐면은 봐봐, 여기 부정한 면이 있어. 근데 여기 누구랑 맞닿아 있냐면 심성암, 마그마가 굳어진 화성암이죠. 심성암과 맞닿아 있습니다. 얘들아, 심성암의 특징이 뭐였냐면 지하 깊은 곳에서 서서히 냉각된 애들이 심성암이거든. 그럼 이거 왜 만들어지기 어렵냐? 왜 만들어지기 어렵냐?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이 부정합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바다 밑에 있었던 애들이 높이 융기했다가 다시 그 바다 밑으로 다시 침강을 했다가 새로운 애들이 퇴적되면서 만들어지는 게 부정합이거든. 근데 난정합이 만들어지려면 어때야 되냐면, 이게 바다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바다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바다에 있었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어디까지 가야 돼? 저 지하 깊은 곳까지 침강을 한참을 해야 저 난정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거기까지 가야 심성암을 만날 수 있으니까. 지금 만났잖아. 이해가? 그러니까 훨씬 더 깊은 곳까지 침강이 일어나줘야 되기 때문에 생기기 좀 어렵다. 난정합이라는 겁니다. 근데 얘들아, 난정합이라고 하는 건요, 지질단면도에서 되게 자주 우리 문제에서 나올 거거든. 뭐 이론상으로야 가능하니까, 그지? 자, 그때 힌트가 될 만한 게 뭐냐면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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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약간 뭐냐면 나 화성암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약간 약속 같은 겁니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돼? 그리고 얘들아 이 화성암이 요 위에가 기저효감이 없어도 요게 부정한 면이다라고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심성암이 생긴 게 마그마가 이렇게 뚫고 들어가고 생긴 거잖아. 그지? 근데 마그마가 아주 예쁘게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촥 이렇게 생길 수가 없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 얘기는 저 밑에 있었던 심성암이 위로 한참을 올라가서 융기해가지고 풍화 침식을 거쳐서 아주 예쁘게 침식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랬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니까. 이해 가나요? 네. 따라서 여기가 아주 예쁘게 잘렸다. 그 얘기는 여기 기저효감 없어도 부정한 면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너네가 나중에 이제 지질 단면도가 이렇게 막 이렇게 복잡하게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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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져 있는 이런 화성암들이 예쁘게 탁탁 잘려 있다. 그러면 부정한 면이다 라는 걸 빼먹으면 안 돼요. 알겠니? 오케이. 자, 요게 부정합까지 얘기였습니다. 자, 마지막 관입과 포획입니다. 관입과 포획. 자, 관입과 포획은요. 그 명칭 이름을 좀 알아두면 되는데 관입이라는 건 뭐냐면 관입은 지층이 있는데 마그마 같은 것들이 침범해서 뚫고 들어가는 걸 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나요? 얘들아 여기 모양을 좀 보면은 여기 이 모양을 좀 보면은요. 누가 봐도 뚫고 들어간 모양이 보이지. 그치? 여기 가운데로 이렇게 생긴 얘는. 보이나요? 네, 이게 이제 관입암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원래는 이 바깥쪽에 빗금친 이런 애들이 원래는 여기를 다 이렇게 채우고 있었던 거야. 그지? 근데 마그마가 여기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서 이 상태로 굳었어. 돼? 그런 걸 우리가 관입암이라고 하는 거야. 됐니?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먼저 생성됐고 나중에 생성됐고라고 하는 이 나이 관계를 좀 파악할 수 있거든. 얘들아, 연두 색깔이 먼저 생성된 거야? 빨간 색깔이 먼저 생성된 거야? 연두 색깔. 원래 있었던 애들이 먼저 생성이 됐고 거기를 뚫고 들어간 관입암이 나중에 생성된 거거든. 요거를 문장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관입당한 암석 누구야? 연두 색깔. 관입당한 암석이 관입한 암석인 관입암보다 먼저 생성. 나이가 많다. 일단 이거 잘 기억해둬. 이거 다음 시간에 또 나와. 알지? 지사학 법칙이라는 데서 관입의 법칙 해가지고 나이 결정하는 법칙으로 또 나올 거야. 알겠지? 자, 두 번째 이번엔 포획입니다. 그러니까 포획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 뭐 동물 포획. 이렇게 잡는 거예요. 둘러싸서 잡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자, 여기도 보면은요. 어떤 형태냐면은 자, 지금 포획암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런 동글동글한 암석들이 좀 보입니다. 되나요? 얘들아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야. 원래는요. 전체가 다 이런 연두색의 암석들이었어. 근데 여기를 갖다가 누가 들어오냐면 마그마가 들어오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 지역을 이 암석 쪽을 마그마가 완전 덮치는 거야. 되니? 마그마 덮쳐가지고 굳어집니다. 그러면 이 마그마에 의해서 이 안쪽에 있었던 원래 이 암석들은 다 녹아야 돼. 근데 못 녹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지? 다 안 녹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 마그마들이 굳어가지고 형성을 하되 대신 안 녹은 애들이 여기에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포획암들은 마그마에 의해서 둘러싸여졌다 라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획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얘네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나이를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누가 더 먼저 생성된 애야? 연두색이야? 까만색이야? 연두색. 연두색이 원래 있었던 애고, 그지? 마그마가 거기 덮친 형태이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배경이 되는 애들이 더 나중에 생성된 애들이다. 그래서 포획암이 먼저 생성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네. 자, 요거와 관련해서 명칭 하나만 좀 얘기를 좀 해본다면요. 여기 지금 봤을 때 마그마가 이제 지하 깊은 곳에서 이제 형성이 되어져 있는 형태고, 요게 이제 터져서 나가는 형태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터져서
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층과 지층을 가로질러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가로질러서 나가는 이런 애들을 암맥이라고 합니다. 암맥. 되니? 이런 암맥에 의해서 저런 관이암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나가는 과정에서 어떨 수 있냐면요. 이거 봐봐. 지층과 지층 사이로 약간 이렇게 스며들듯이 들어가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옆으로. 그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관입암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니? 단어 명칭 좀 알려주려고 설명을 좀 했습니다. 관입암상은 옆으로 평행하게 들어가서 굳은 애들. 암맥은 가로질러서 지층과 지층 가로질러서 생겨난 애들을 얘기를 합니다. 되나요? 되나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질구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내가 문제 몇 가지를 갖다가 불러줄 테니까 번호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기출된 거 중심으로 한번 해볼까요? 50페이지에 3번, 51페이지 5번, 그 다음 52페이지 10번. 네, 이렇게 기출된 거 3개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같이 풀이합시다. 같이 볼까요? 네.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자, 그림 간의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퇴적층의 단면이다. 일단 지금 내가 골라서 풀어보라고 했던 것들은 다 고3들 응? 수능이나 6월, 9월 모평에 나왔던 것들이야. 그래서 지금 개 중에서는 요 지금 나와 있는 이 O2에 나와 있는 문제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어려운 편에 속하는 문제들만 내가 일부러 골라서 풀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문제가 그렇게 지금 풀면서 약간 어렵다라고 느낀 친구들은 원래 평상시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자, 봅시다. 그림 가는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이라고 했거든. 얘들아, 이 의미를 갖다 내가 설명 좀 해줄게.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가에는 2암, 3암, 여감이 순서대로 지금 퇴적이 되어져 있잖아. 근데 처음부터 얘네들이 착착착 이렇게 형성이 된 건 아닐 거야. 그지? 제일 먼저 2암이 일단 쌓였을 거야. 맞지? 근데 그때는 해수면이 한 이 정도 있었을 거야. 왜냐면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보다 더 이제 해수면이 낮아져야 되는 거거든. 자, 똑같은 곳에 2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4암이 쌓였을 거야. 시간이 지나서. 그럼 그때 동안 이제 해수면은 내려왔겠지. 이해가? 그 다음에 또 2암, 4암, 그 다음 한참 뒤에 이제 여감이 쌓였겠네. 자, 여감이 쌓인 상태에서 얘는 더 어떻게 했어? 더 낮아졌겠네, 해수면이. 이해가니? 이런 의미인 거야.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이라는 말 자체가. 돼? 아, 물론 여기서 해수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밑으로 나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뭐 알 수는 없는 상태인 거고. 그지? 만약에 이 위에서 형성이 됐다, 해수면이 이렇게 형성이 됐다, 그럼 연은 같은 것들이 여감층에 나타났을 거고, 만약에 이렇게 형성이 됐다, 그럼 여감층에 건열 같은 게 나타났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은 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저렇게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기억을 보겠습니다. 가의 퇴적층 중에서 가장 얕은 수심에서 형성된 건 누구였어? 여감이겠죠, 여감. 여감층이 가장 얕은 수심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암층이라는 걸 살리고 싶으면 가장 깊은 수심에서 만들어진 게 이암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되니? 옳지 않은 문장 옳게 고쳐가면서 문제 풀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니은에 나의 A와 B는 주로 여감층에서 관찰이 되는가? 자, 보니까요. A는 사층리에 대한 그림이고 B는 연은에 대한 그림이네요. 이해 가나요? 네. 자, 그런데 하필이면 제일 위에 있는 지층이 여감층이야. 여감층은 자갈이만 움푹움푹 이렇게 박혀져 있는 상태거든. 이런 사층리, 모래 같은 게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연은같이 마찬가지로 모래가 많은 곳, 이런 곳에서 생성이 잘 되는 애들은 여감층에서 사실 발견되기는 조금 힘들어요. 4암이나 2암층에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에 나의 A와 B 중 층리면에서 관찰되는 거, 자, 층리면에서 관찰되는 거 두 개 있었잖아. 뭐랑 뭐였어? 연은이랑 건열이었지? 그럼 A, B 중에 누구야? B지, B. B다.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되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가나다 뭔지 적어봐. 한 글자씩이라도 한번 적어봐. 자, 가가 뭐야? 연은, 나는. 그렇지. 다는, 다층리 오케이. 자, 기억 볼까요? 가는 연은이다. 맞네요. 다음 니은, 심해 환경이라는 건 깊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바다에서 생성이 되는 건 점이층리였어. 그지? 여기서는 지금 연은, 건열, 사층리 다 해당이 안 되네요. 틀렸네요. 오히려 얘들아, 나는, 건열은 어때야 돼? 대기에 노출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심해 환경 안 되겠지. 그치? 자, 디귿에 다에서는 퇴적물의 공급 방향을 알 수 있다. 다는 사층리고 사층리는 퇴적물의 공급 방향 확인할 수 있다고 했었지. 그치? 가끔가다 어떤 애들이 있냐면 디귿 보기를 보면서 아니 이 사진을 보고 공급 방향을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막 이러거든. 얘가 사층리니까 사층리는 알 수 있잖아. 그지? 네, 실제 사진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는지 알 수는 없을 수 있지만, 알겠지? 사층리를 가지고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기 때문에 원래 그래서 디귿이 맞는 얘기. 정답이 3번입니다. 됐나요? 네, 넘어갑니다. 10번입니다. 10번. 자, 그림은 어느 지층의 단층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일단 단층을 좀 보니까 일단 주양이동 단층 있죠. 주양이동 단층. 자, 그 다음에 단층들이 이게 정단층인지 역단층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반, 하반부터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A가 속해 있는 거 어때야 돼? 하반이지. 네. 그 다음 B는 이쪽이 상반입니다. 이 반대쪽도 상반이네요. 맞나요? 네. 그 다음 C가 있는 이쪽이 하반. 얘가 하반. 이쪽이 상반. 이렇게 되네. 돼? 단층 면에 대해서 상하 다 표시하세요. 그러면 자, 이 부분은 지금 상반이 내려간 거 보이지? 상반이 내려갔어. 그럼 뭐야? 정반층. 얘도 지금 상반이 내려갔네? 그래서 내려가고 이런 거는 같은 라인의 지층을 갖다가 먼저 맞춰뒀다가 걔들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판단을 하면 됩니다. 얘도 정단층이네요. 얘도 지금 상반이 내려간 거 보이지? 얘도 정단층입니다. 다 정단층밖에 없네. 자, 기억. A와 B 사이의 단층은 장력에 의해서, 정단층이니까 장력, 지읒 맞지 그지? 자, 니은에 C는 상반이냐? 얘들아, C는요 하반입니다. 하반. 그죠? 하반. 그 다음
주양이동 단층, 정단층, 역단층이 모두 다 나타난다. 주양이동 단층 확인했고 정단층 확인했는데 역단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1번. 됐나요? 네. 3점짜리 잠깐 가볼까요? 3점짜리. 네, 3점짜리에서 6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 잠깐 예고해줄게. 예고. 앞에 봐봐. 얘들아, 다음 시간에 지금 이렇게 지질 구조, 지질 단면도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야.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은 밑에서부터 누가 먼저 쌓였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런 거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부분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한번 해볼게. 됐지? 그러면 순서대로 쌓인 순서에 대해서 서술해봐라 라고 했을 때 기역 지층이 먼저 생기고 니은 생기고 디귿 생기고 리을까지 생겼어. 그지? 그 다음에 습곡이 일어났어. 맞지? 그 다음에 단층이 일어났어. 얘들아, 단층이 무슨 단층이 일어났어 이거? 상반이 어느 쪽이야? 이쪽이 상반이지? 상반이 어떻게 되니? 올라갔지? 무슨 단층이야? 역단층이야. 역단층. 역단층이 생기고 그 다음에 부정합. 보여? 기저역암이잖아 이거. 부정합. 그 다음 미음이 쌓였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서술을 할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이렇게 순서는 필요 없긴 한데 일단 역단층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 확실하게 잘려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부정합이 있구나. 부정합이. 그 다음 부정합의 위에 동글동글한 얘네들은 기저여감이구나. 이런 것들을 구분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동글동글한 게 포해감도 있었어. 그지? 포해감은 보통 마그마가 덮쳤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야. 여기서 마그마가 덮치는 흔적이 없죠. 플러스 없잖아. 그지? 덮치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경계면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쟤들은 기저여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억에 가지층에서 지질 구조가 판의 수렴형 경계에서 잘 발달할 수 있는가? 내가 보니까 역단층이 나타나고요. 역단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무슨 압력이 작용해야 돼? 횡압력입니다. 장력 아니야. 횡압력 안쪽으로. 그런 건 수렴형 경계에서 발달할 수 있겠네요. 다음 니은에 A는 포해감 아니고 뭐라고 적어야 돼? 기저여감 적으세요. 기저여감입니다. 기저여감. 다음 디귿에 이 지역에 형성된 부정합이 난정합이야? 난정합이야? 아니잖아. 화성은 안 보이네. 그럼 이거 무슨 부정합이니? 내가 부정한 면과 아래쪽에 있는 애들의 관계를 보라고 했었죠? 이게 뭐야? 무슨 부정합이야? 무슨 부정합이야? 에이, 과탐이 되게 그 용어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만든단 말이야. 아니, 경사저 있잖아? 경사부정합. 어려워? 경사부정합. 됐나요? 네, 난정합 아닙니다. 난정합이 되려면 이렇게 부정한 면 있으면 이렇게 써줘. 플러스. 이런 것들이 이제 난정합이라고 얘기했었어. 그지? 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됐나요? 네. 자, 과제는요. 55페이지까지 풀고 채점하고 오답 해오는 게 과제고요. 오답을 하기는 하는데 모르겠다 싶으면 다음 주에 와서 질문을 하면 됩니다. 대신 얘들아 모든 문제 풀 때 다 옳지 않은 문장 옳게 고쳐가면서 풀어라잉. 확인할게. 알겠지? 그리고 오늘 과제 안 해온 사람들은 오늘 것까지 해오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다음 주에 봅시다.